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필수적인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2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협의를 지연해왔는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큰 산 하나를 넘게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사업비 2조 원이 넘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지난 2016년 7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2년 반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못해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국토부를 통해 지난 2017년 10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지나는 터널 구간 9.2km를 두고 지하 철도 설치 근거 제시와 KTX 강릉선과의 연계 대책 등 환경부 권한 밖의 요구를 하며 반려했습니다. 강원도는 대안 노선을 제시하며 그 뒤에도 세 차례나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번번이 보완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목리를 부리던 환경부는 미시령 터널 아래를 통과하는 노선을 제한한 강원도의 요구를 결국 수용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착공을 위한 사실상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총사업비 협의와 기본계획 고시, 설계, 5월 중 공사기간과 정차역 등 공사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이런 절차까지 마치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강원도 손을 떠나 철도시설공단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본평가를 포함한 실시 설계가 진행됩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을 잘 따듬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 해도 3년은 걸립니다. 결국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은 2022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4년의 공사를 감안하면 속초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날은 2026년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이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 주거시설이 아닌 조립식 임시주택을 기다리는 이재민들은 다음 달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종합복지회관 앞에 산불 이재민들이 거주할 임시주택이 놓여집니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주택엔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불에 탄 집에 비하면 임시주택이 좁고 불편하지만 당분간 살 집이 생겨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임시 살 집이 생겼지만은 이것도 2년을 살다가 다시 해소를 해야 된다니 그게 조금. 강릉 지역 이재민 63세대 가운데 32세대가 임시주택에서 살기로 했는데 최대 2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주택은 산불 이재민들이 선택한 형식에 따라 5월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고성과 속초에서는 현재 260여 세대가 임시주택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주택을 제작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해 실제 입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150여 세대 이재민들도 적당한 집을 직접 구해 전세 자금 등을 지원받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민 불편사항이 취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하도록 하고. 여기에다 일부 산불 이재민들은 아직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주거 불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이달 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산림 피해 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고성과 강릉, 인제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을 아리랑 3호의 위성 영상과 현장 조사로 계산한 결과 당초 잠정 집계된 1,757헥타르보다 늘어난 2,200헥타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내 산불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늘리고 포획 금지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어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2만 톤에 달했던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6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4만 6천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주 이유는 수온 변화와 남획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산란기인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수온이 예전보다 낮아져 새끼 오징어들의 생존율이 떨어졌고 무분별한 조업으로 오징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종전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오징어의 금어기를 6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몸길이 12cm 이하였던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19cm 이하로 상향하기로 한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문어와 참문어 등 13개 어종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신설하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연근의 어획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사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어종 자체의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동해안 영세 어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어기로 지정한 4월에서 6월은 오징어의 산란기가 아닌데다 이때가 지나면 먼바다에 어군이 형성돼 소형 어선들은 조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몸길이 19cm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건 다 자란 어미 오징어도 잡지 말라는 것이라며 생계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초 이전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연안으로 들어오는 오징어들을 이제 먹고 이제 그때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이러면 이제 생활이 막막해지죠. 이제.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공포에 앞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원주시가 관설동에 고속도로 나들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설 비용이 적게 드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관설동 일원에 고속도로 나들목 추가 개설에 나섭니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과 신림 나들목 사이에 4.5톤 미만의 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이패스 전용은 나들목 간 거리 제한이 없는 데다 운영비 부담도 적어 추진이 보다 용이하다는 계산입니다. 부지는 원주시가 확보하고 시설 공사비는 도로공사와 원주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나들목 운영은 도로공사가 맡게 됩니다. 방구동과 방곡 관설동 등 동남부 지역이 원주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혁신도시 이전 기간도 있어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판단입니다. 개통되면 혁신도시 접근성이 좋아질 뿐 아니라 차량 분산으로 원주 도심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주 나들목 개선만으로는 향후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남분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혁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사비를 분담해야 하는 도로공사와의 협의도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수학을 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일컫는 수포자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수학 대안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2학년 교실. 교과서 외에 책 한 권이 더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년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수학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다양한 풀이 방법이 나옵니다. Y축으로 플러스 3을 가니까 여기 점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이어요. 학생들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2017년 이 대안 교과서를 한 학기 사용한 원주 북원여중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수학 원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암기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다는 응답도 70%를 넘겼습니다. 이 교과서는 개념을 아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발문을 통해서 혹은 과제를 통해서 발문을 이끌어내고요. 그 정리된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이 대안 교과서를 정식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선택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대안 교과서를 선택한 도내 중학교는 지난달 40곳에서 현재 69곳으로 늘었습니다. 수포자를 막기 위해 발간된 수학 대안 교과서. 수학 포기자를 줄이고 학생들의 수학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해 11월 바닥을 찍고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해 11월 93.1에서 계속 상승해 4월에는 지난달보다 2.2포인트 상승한 98.8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지수는 지난 7년간의 장기 평균 100보다는 낮아서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에 아직 비관적인 심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낙관적인 심리를 보이는 전국 평균의 2.8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국도 44호선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흥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 연말에 완료됩니다. 감흥 신호 시스템은 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교차로 방향별 흐름을 자동으로 감지해 대기 차량이 없을 경우 주 도로에 직진 신호를 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재구는 지난해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14억 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연말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흥 신호기 설치 구간은 홍천군 두촌면 추평 교차로를 시작으로 인제 북면 한계 3거리 관벌 교차로 사이 47km 구간 중 15곳이 해당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6도에서 19도, 영서 지역은 22도에서 25도, 강원 산지는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아침까지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4회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저도어장에서 잡히는 대문어와 자연산 수산물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문어 깜짝 경매와 문어 요리 만들기, 축하 공연과 한국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어로 한계선 위에 있는 고성 저도어장은 해마다 4월부터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야간 개장에 들어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 지난 주말 7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야간 개장 첫날인 지난 27일 488명이 출렁다리를 찾았고 일요일인 28일에는 232명이 찾아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소금산 풍경과 출렁다리의 스릴을 즐겼습니다. 출렁다리는 다음 달 12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무료 개방되며 주말에는 원주 지역 음악 동아리의 작은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최문순 화천군수의 공약사업 실천 설계가 강원도 지자체장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화천군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70점 이상의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는 지자체장 공약의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 계획 등 5대 분야 32개 지표에 걸쳐 정밀하게 평가했으며 강원도 평균은 38.2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영상을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고 분석 현장에 적용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영상 분석 기법은 CCTV에 잡힌 2D 영상을 3D로 재구성해 기존 영상에서 보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나 장애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단은 교통사고 3D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고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를 정기적으로 오갈 카페리가 도입돼 올 하반기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주식회사 한창이 최근 일본에 정박 중인 17,000톤급 카페리를 인수해 앞으로 선박 수리와 여객 운송 사업 면허 발급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식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사가 확보한 선박은 600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244개를 나를 수 있는 카페리로 속초에서 러시아 슬라비안카와 일본 기타 큐슈를 오갈 예정입니다. 올 들어 삼척 지역의 동굴 관람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올해 봄철 날씨가 좋아 지난주까지 환선굴과 대금굴에 10만 3천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9천여 명보다 15.7%가 증가했습니다. 입장 수입은 6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 늘었습니다. 한편 환선굴과 대금굴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1,400만 명이 다녀가 595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춘천 지역 서비스 업계의 신규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규 직원 평균 채용 인원은 3.2명으로 2017년에 비해 0.4명 늘었고 평균 종사자도 3.9명에서 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